근데 구독자가 몇 사람만 더 늘면 지금 이제 69만 명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7분만 더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남 FC 한번 가볼게요. 사실 성남 FC는 답이 나와 있어요. 답정너예요. 이재명이 일 잘한 거예요. 근데 법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를 이자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경남 FC 후원. 야, 이거 얼마야? 이거 5억이야? 네, 5억. 5억. 이런 건들이 수십 개. 깨알처럼 보이잖아요. 다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도 안 수사받아야지. 다 받죠. 수사받아야지 다. 홍준표는 되고 이재명은 안 됩니까? 성남은 안 되고 경남은 되는 겁니까? 사실 후원이라고 쓰고 광고라고 읽잖아요. 다들 광고 목적으로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성남FC 가짜뉴스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 쳐진 질문을 읽어주십시오. 질문 들어갑니다. 성남FC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습니까? 사실 무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은 바 없습니다. 어떠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아니, 증거도 없죠. 설명하고 넘어가야죠. 네, 증거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장관 수사하던 똑같은 스킬로 이재명 수사를 하고 있는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대장동 사건에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어요. 파다가 백현동으로 넘어갔고 성남FC를 다시 꺼낸 거고 성남FC는 경찰이 수사해서 전혀 안 나왔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뭐가 나올 턱이 없지.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좀 벌어지죠. 그 다음 6곳의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사업이나 인허가 등을 민원을 해결해 줬습니까? 이 후원금이라고 하는 게 틀렸어요. 홍준표는 받은 게 후원금 맞고요. 성남FC는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를 내면 운동장이나 또는 유니폼에 그 회사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광고비잖아요. 그렇죠. 광고비죠. 아이고, 다 광고비로 받는 거죠. 이렇게 이거 못하게 하면 이제 앞으로 시민구단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2007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성남이 그 당시 1화였어요. 성남 1화. 맥콜 만들죠. 그때 후원사들의 광고 노출 효과가 이미 2007년에 911억 원이었대요. 광고 노출 효과가. 광고비라고 광고비. 어떤 미친 구단이 거액의 돈을 후원금으로 내냐고요. 뭘 허가해줬다고.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자동 일대 부지를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해준 것은 두산건설의 후원에 대한 대가입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흉물로 방치된 자리를 그거를 해주면 용도 변경해주면 그것은 성남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성남 시장이잖아요. 흉물로 방치돼 있어. 개발이 안 되고. 그러면 거기를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그 시장의 능력이라고요.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네. 일반 다른 기업들이 하면 그거 자체를 비리라고 몰아갈 거예요? 아니, 결정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얻은 이익이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정치적으로 유명해진 거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건 검찰이 이미 게임 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 이거는 두산이 성남에서 뭐 했는지 해가지고 두 개를 이어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계약 이전에 이미 용적률 상향 도시 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 대가로 광고 그러니까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용적률 상향 도시 계획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사후 뇌물죄다.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몰고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검찰의 논리로는 범죄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2015년 8월 3일 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열람 및 의견 청취. 8월 3일이에요. 8월 25일 날 재열람 주민 의견 등 검토 보고. 광고 계약은 10월 1일 날이요. 10월 1일 날이라고. 자, 그 다음.
기부 체납 외에 두산건설의 후원이 부적법하다는 성남시 자체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도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일부 환수를 지시했습니까? 이 환수를 위법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해진 규정대로 했는데 무슨 그게 위법입니까? 아니 그리고 이때 박근혜 때고 이때도 이재명이 항상 털리고 있었을 때였고 수사는 이 성남FC 관련 수사는 2016년, 2017년부터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2022년에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대장동 털 때도 없었으니까 지금 성남FC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지겹습니다 진짜. 이게 성남 시민 12,401명이 성남 FC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 FC의 주주 네. 사실상 25%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성남 FC는 법적인 형태는 주식회사로서 영리 기업처럼 움직이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이익을 낸 적도 없고 사실상 비영리 법인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한테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는 기업도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단이 비영리 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리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지만 사실상은 비영리 법인처럼 만약에 이 구단이 이익을 못 내면 그 손실만큼 성남시나 다른 그 도시에서 그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당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노력을 했던 거죠.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대구 FC만 해도요 두산한테 25억 후원을 받습니다. 이건 광고비도 아니야. 후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해 민원이 있는 기업을 접촉한 겁니까? 요거는 진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근데 그게 이제 궁예의 관심법이 등장하죠. 어떻게 미리 알고 부정청탁이 증거가 없자 검찰이 정치적 입지가 될 거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요. 너 유명해졌잖아 이런 걸로. 너 시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졌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검찰은 게임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정청탁의 증거는 못 찾아냈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행정을 잘해갖고 유명해지고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재선되고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정치인한테 더 쉬울, 네가 두산건설 그거 뭐 해주고 네가 받은 대가는 정치적으로 유명해진 거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막걸리요. 아유씨. 결국 시민구단의 광고 수익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구단 운영에 쓰이는 세금이 절감되는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민구단인데 광고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흑자 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유명해. 실제로 메이저리그만 해도 웬만한 구단은 다 흑자 내거든요. 자력갱생이 가능해. 그 미국 사람들 중에 서민들은요. 메이저리그 경기 한번 보러 가는데 1년에 작심하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한 4명 가면은 네.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쓰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티켓값만 수십만 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경쟁력이 있는데 한국 프로스포츠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도 기업들 소유 프로야구는 기업들이 막 거기다가 입장 수익이 있을 거고 광고 수익이 있을 텐데 그걸 충당이 안 되니까 모기업이 홍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홍보용으로 그냥 프로스포츠를 쓰는 건데 시민구단은 경우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모기업이 없잖아. 그러면 이게 광고비를 많이 받아오면 시민들 세금이 덜 들어가게 되는 시민 이익인 거예요. 이재명이 여기에 꽂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표현해 저랑 생각이 똑같은 거죠. 웬만하면 후원 받지 말고 광고를 운영하자라고 내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광고비가 많이 들어오면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구단을 만들고 싶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다음에 농협의 성남FC 후원이 이재명 대표 시장 퇴임 이후부터 크게 줄었다는 것이 대가성 후원이었다는 증거입니까? 연병한다 진짜. 이재명 퇴임했으니까 그 후원금 아니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광고비겠죠. 이게 줄었다는 증거래. 근데 저게 이제 농협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입니까? 그 미래통합당이었습니까? 그때 그 농협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고발당하니까 광고를 끊었죠. 괜히 오해 살 일이 없잖아요. 농협이 광고 안 한다고 망할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연히 광고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지들이 고발해놓고 그러니까. 너 왜 안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걸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를 고발해놓고 너 피의자니까. 너 나오지 마. 피의자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네. 걔네들이 고발해갖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어떤 기업이 시민구단들한테 후원이나 광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음. 이재명 대표 측이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까? 아닙니까? 해명하십시오. 참. 아니 그런 게 있었으면 이재명 진작에 쇠고랑 잤지. 네. 없다고. 오히려 광고 유치 성과금으로 돈이 새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렇게 이재명 당시 시장의 뭔가 좀 병적인 어떤 완벽주의 이런 게 이제 돋보이는 게, 그러니까 성과금을 얼마를 줄지를 판단하는 걸 대표이사가 직접 하면, 그러니까 FC 구단주가 성남시장이니까 대표이사가 직접 하면은 내가 내 돈을 나한테 성과금으로 주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성과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결정하지 말고 그 성과금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남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그 위원회를 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무원은 FC 구단에 대해서 완전히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성과급 그 조정위원회를 맡게 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자금이 투명하도록, 정말 병적으로 투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기 측근을 그 성과급 위원회에 앉혀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이렇게 이익을 빼돌리려고 시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삼자협약. 기업하고 성남FC하고 소위 말하는 주빌리은행, 예. 롤링 주빌리 요거를 해가지고 자금 세탁하려고 삼자협약을 했다. 아, 나 돌아버리겠네 정말. 그러니까 주빌리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은 그런 소리 못 하는 거죠. 이게 빚한가 주빌리 은행, 운동. 예. 그러니까 그 금융회사에서 그 부실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죠.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니까 비영리 법인이 광고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빌리 은행에 후원을 하면 주빌리 은행은 그 돈으로 부실 채권을 사서 불태워버리고 대신에 성남 FC에는 로고를 새겨주는 거예요. 아. 주빌리 은행이라는 로고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찾아보시면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아. 성남FC 롤링 주빌리 또는 주빌리은행 검색하면 그 유니폼에 새겨진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영리한 캠페인입니까? 진짜 멋있게 잘했어. 이거를 예. 죄로 걸면은 하긴 윤석열은 나중에 똑같이 당한다고 봐. 윤석열 같은 놈한테 당해봐야 돼. 윤석열은 똑같이 당할 수가 없죠.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없는 죄를 파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정치를 잘해도 이렇게 네. 보복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없어요. 해왔던 사람도 이 정도면 없고. 원탑이죠. 네. 에휴. 그러면 저번에 좀 7년 전에 페이스북 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하던데 가당치도 않아서 이런 걸 팩트체크하고 앉아있다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수어르신 이재명 뭐 있나 보다라고 계속 괴롭히면은 이재명이 악마가 됩니까? 악마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대장동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내려앉았잖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대장동이 당신 고향 가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갔고 대장동 사건을 1년 동안 털었는데 이재명 연관성이 안 나와요. 이재명 측근이 돈 몇 억 받았다 그래서 그게 측근도 아니야. 유동규는 그냥 일로 만난 사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재명 뒤통수 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놈들이 거기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본부장 어쩌고 하니까 막 이제 사업 수월하게 하려고 막 2, 3억 주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재명이 무슨 뇌물이나 받은 것처럼 사실 대장동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미 털어도 안 나온다고요. 쥐어 짜내고 뭐 하지 않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성남시 무슨 뭐 대장동 관련한 서류가
고속도로 그 저기 배수구 입구에서 발견됐다 이런 네. 맞아요. 수작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네. 나십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안 나와요. 지금 그 김만배 일당들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연관성이 안 나와요. 다만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결제는 이재명이 했다 같은 소리 하지. 이재명이 돈 받았던 이야기 일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현동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성남FC까지 적당히 좀 합시다. 웬만하면 좀. 아니 우리나라에서 이재명만큼 경찰이나 검찰에 이렇게 많이 털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재명의 통장은 사실상 투명 통장입니다. 유리 통장이죠. 근데 지금까지 뭐 광고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느니 대장동에서 돈을 받았느니 했으면 그 통장에서 이미 나왔어도 나왔어야지. 지금 이렇게 많이 털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런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떨어진다고 난 생각해요. 겪어본 사람들만이 압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지를. 씨알도 안 먹힌다 그랬잖아. 예. 나무기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되 이재명 대표도 불안할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뇌물을 받아서 불안할까요? 아니에요. 저런 방식으로 털면 뭐가 나올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이 사건 자체를 엮다가 이재명이 얻은 정치적 이익, 이게 뇌물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 이 검사 꼬라지들 한번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들 이거 다 같이 항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민구단 끌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동시에 기자회견 해야 돼 맞는 거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후원금이나 광고비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정치 잘해갖고 행정 잘해서 대선 주자가 된 게 그게 뇌물이라고 말하는 이 검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또 자기들 술값은 꼬박꼬박 잘 챙기죠. 99만 원 세트. 아주 연병 지랄들을 하세요, 내가. 지랄 연병이 아니고 연병 지랄들을 하세요. 그만합시다.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유튜브 방송 어디 행사로 가면서 10월 20일 청계광장에 모여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훌륭하게 홍보해 주시면 돼요, 이게. 오늘 박찬대 최고가 그 최고위원회 때 한 말 또 읽어드릴게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224대 빵. 대선 이후 검찰과 경찰의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은 224번.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부인, 장모의 불법 행위, 본부장 사건 압수수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실종됐습니다. 유례없는 국정 실패와 무능을 감추기 위해 유례없는 정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정치 탄압이 아니라 민생 정치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224대 빵. 이게 공정입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까 그 유튜브에서 22일을 언급한 이유가 실수일까요? 실수라고 해줘야죠. 원내 제1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겠어요? 실수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22일 날 나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럼요. 이재명 TV 구독해달라는 거죠. 농담이고요. 이재명 TV 구독도 해주시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살짝 그렇죠. 이제 약간 웃음기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네. 요것만 딱 포착이 돼 있잖아요. 어쩔 수 없네. 20일 날 다 나가야 되겠네. 이재명 시장을. 22일 날 새날도 깃발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날을 깃발이 올릴 때는 항상 언니 오빠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 민중총궐기 때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백남기 선생이 물대포 맞고 죽던 바로 그때 백남기 관련한 그 동영상 찍은 사람도 새날 패널이었어요. 네. 신비님.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이 할 일은 거기 나가는 사람들을 숫자를 많게끔 몰아주는 거예요. 홍보 많이 해가지고. 그게 방송이 할 역할이고, 촛불행동 같은 시민단체는 행사를 철저히 잘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시민은 이번에 불꽃놀이 오신 분들처럼 쓰레기 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없지 사실은. 없죠, 이쪽 우리. 진영에서는 쓰레기 같은 걸 버리시는 분들은 사실상 거의 없죠. 너무 깨끗하게 치우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왔던 이야기,
2030은 진보 쪽 아젠다에 더 공감하더라.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시민에 더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친일파가 있는 것이고 보수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수구만 있을 뿐인 거죠.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래도 저 정도면 됐다. 아유 양해는 안 차지만 한 50% 정도는 잘한다. 이게 아니라 100% 빵점 맞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봅니까? 탄핵이든 뭐 퇴진이든 사임이든 그 뭐든 간에 국민의 고통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놔둬요.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해서 내버려 둡니까? 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이 국민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치는 1년이라고 봐요. 이 상태로 가면.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저는 1년 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려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론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론을. 국민 70%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22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중총궐기 때 새날은 모든 집회에 깃발 들고 다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백남기 어르신 사고 당하실 때도 저희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 우리가 예측했었던 것들이 몇 가지씩 있잖아요. 최루탄이라던가 물대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집회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네, 있었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사실은 대규모 집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죠. 예, 그렇죠. 계속 불이 붙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새끼들 또 데모 선동한다 그러는데요. 누가? 보수 어르신 좀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저한테 들렸거든요. 정치를 못해요. 보수 어르신들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몇 개월은 기회를 더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보수 어르신의 가족도 불행해집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요. 왕으로 모셔도 안 되고요. 그 왕이 잘못했을 때는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군주국가에서도. 하물 민주국가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윤석열이 정신 차리고 정치보복 같은 거 안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보수 어르신 20일 날 나와주십시오.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마지막 공지 하나만 드릴게요. 공지 하나 하세요. 예. 네.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서 복지국가 15야독 지금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강연을 하는 건데요. 매월 15일 저녁 7시 30분에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 따로 공지는 자세하게 더 올려드렸는데 복지국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50% 할인이 되고요. 그냥 비회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당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싸겠죠. 구글 신청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뮤니티 올려주시고요. 네. 이것도 중요하죠. 민주시민의 소양을 쌓는 거니까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고. 자, 오늘 방송 마무리. 야, 오늘 멤버십 보고 제가 감동 먹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분하님 퇴근 안 하시겠네요. 내가 이제. 아플 틈이 없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꾸준히 유지 좀 해주세요. 진짜 멤버 유지. 어떤 멤버 유지는 박사가 됐는데, 멤버 유지 좀 해주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됐다고 느끼면 그 상황 말씀드려요. 이제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방송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 방송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일반인도 배현진 같은 애들만 앵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모토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방송은 방송이 아니라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깃발 들고 방송 자체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팟빵에 달렸던 나르시즘이 이런 거구나. 나르시즘. 알겠습니다. 참 도와주시고 구독, 가열책 해주시고요. 70만 코앞에 있네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